두 번째 귀하신 몸은요, 바로 종일 쇼폼 영상만 보고 있는 대경님입니다. 일 분도 안 되는 영상들을 몇 시간씩 본다고요? 요즘에 짧은 거를 너무 많이 보게 됐어요. 옛날에는 뭐 10분짜리도 봤다면 그냥 쇼츠로 보고 싶은 거를 다 찾아보고, 그때 쇼폼을 보다 보면은 한두 시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무작위로 재생되는 짧은 영상 모두 쇼폼입니다. 불확실한 확률일 때 우리는 그 기대감이라는 게 더 커요. 언제 내가 원하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콘텐츠, 재미있는 콘텐츠가 나한테 딱 다가올 줄 모르니까 끊임없이 빠르게 열어보면서 그 기대감을 만족시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한 확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중독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에 스마트폰이 있을 때면 언제 어디서나 쇼폼을 봅니다. 제가 하루에 핸드폰을 어제 6시간 사용했는데 6시간 중에서 90%니까 4, 5시간은 쇼폼을 보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 다른 일을 하려다가도 금방 쇼폼으로 빠져드는데요. When's your birthday? February 26th. 대면이 원래 네. 공부하려고 하시던 거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공부해야 돼요. 제가 좀 보고 싶은 책이 있어서 보게 되면은 집중력이 5분이 안 되더라고요. 점점 이렇게 좀 집중하거나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귀찮아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중독 회로가 과활성화되다 보면 결국에 전두엽과 그다음에 중독 회로 간의 그런 네트워크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되고, 전두엽이 수행하는 기능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집중력입니다. 내가 집중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결국 이 전두엽의 기능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뇌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위축되고 퇴화해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걱정을 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쇼폼을 보고요. 심지어 자는 동안에도 영상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쇼폼에 빼앗긴 일상을 되찾고 싶다는 대경님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쇼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델타라는 파형의 이 전두엽, 이 앞쪽 부분으로 약간 색의 변형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잘 때 이럴 때 나타나는 건데, 근데 이 델타라는 파형이 지금 깨어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제일 두드러진 특성으로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 거죠. 보통 우리 이제 뇌파에서 이 중독 성향을 아주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환자들은 보통 이 델타나 세타 같은 이런 천천히 가는 이 서파거든요. 뭔가 뇌가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고 있고 뇌 기능상의 어떤 부조화를 보이고 있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데요. 대경 씨의 결과가 약간의 좀 의심소견들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 집중력 검사를 했어요. 네. 시각적인 단순 선택에서도 약간 떨어지는 게 나오고, 1에 누르세요라고 했는데 1이 나타나는데 안 누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냥 설문만 보더라도 이 정도면은 우리가 이 성인 이제 주의력 결핍장애, ADHD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척도 소견을 사실 나타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나는 집중력에 문제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우리 이 검사 결과, 객관적인 검사 결과에서도 이런 주의력 결핍 장애로 나타나고 있어요. 너무 쇼폼 중독에 빠지면서 ADHD로 보이는 그런 결과까지 나타낼 정도로 그런 것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거꾸로 사실 우리 대경 씨 자체가 이런 ADHD의 성향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쇼폼 중독에 더 잘 빠져들고 지금의 중독 성향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ADHD 환자들이 인터넷 중독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주의력이 계속 떨어지면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요? 앞으로 정말 더 쉬운 것만 선택하고 살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컨텐츠나 제가 직장 내에서도 그렇고 친구 관계나 그냥 전반적인 것들이 좀 인스턴트화 될 것 같다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 원시대의 삶은 모든 게 풍족한 게 없었어요. 장시간 동안 사냥을 하거나 오랜 기간 동안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음식을 얻게 되는 지연성 보상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런 종족이었던 거죠. 하지만 요즘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바로바로 즉각적인 보상 활동으로만 계속 이제 만족감을 얻게끔 유도가 되기 때문에 이 숏폼의 경우에는 중독 성향이 강하죠. 바로 클릭해서 바로 만족감을 얻고 그래서 도파민이 탁 올라가는 그런 이제 보상 활동을 즉각성 보상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모든 중독 행위들은요, 이런 즉각성 보상으로 결국 모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굉장히 영리해요. 그래서 금방 적응하고 금방 만족하고 그러면 이걸 다시 만족시키려면 더 세고 더 짧고 더 강력한 그런 자극원을 계속 바라는 쪽으로 가거든요.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와 친구들은 좀 다 같이 숏폼에 중독된 상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제가 주의력 결핍이 있는지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이 슬펐어요. 다음 귀하신 몸은 물리치료사 재문님입니다. 재문님은 어떤 중독일까요? 집으로 따라가 봤습니다. 늦은 저녁을 먹고 있는 재문님. 그런데 뭘 보고 계시나요? 보통 먹방 보면서 요즘에 많이 먹으니까 이렇게 먹으면 밥맛도 살고 그다음에 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보고 있습니다. 밥 먹다 말고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보다가 너무 맛있게 먹길래 피자랑 아이스크림 이렇게 파스타 이렇게 3개만 시켜봤습니다. 밥을 먹고 있으면서 배달 음식을 시킨다고요? 제가 이제 한번 먹으면 이제 내장 기관이 그만 먹으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할 때까지 많이 먹어가지고 좀 먹는 양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제 뭐 하루 작심삼일처럼 막 하루 이틀 좀 지켰다가 또 실패하고 이성의 끈을 잊고 많이 먹게 되고 약간 그런 계속 악순환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일을 늦게 끝나고 오늘 유일한 보상이 이제 먹는 거라서 이렇게 먹는 걸로 하루의 노곤함을 풀고 있습니다. 방금 저녁을 먹고도 배달 음식을 시키는 재문님은 음식에 중독됐다는데요. 생각보다 작네 이거. 그런데 음식도 중독될 수 있나요? 음식이라는 것도 충분히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음식이라는 게 굳이 뭐 먹고 싶지 않아도 그냥 습관적으로 음식을 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행위 중독의 특성도 갖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 음식 중독이라고 하는 건 물질 중독에다가 행위 중독까지 포함한 그런 복합 중독 질환이다. 처음에는 배고플 때는 많이 먹을 수 있어서 많이 시켰다가 또 어느 정도 먹다가 찼는데도 그게 아까워서 더 먹어서 또 항상 배가 더 부르는 경우도 많고. 하지만 재문님의 식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새벽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 좀 출출해가지고 야식 먹으러 편의점 한번 가보려고요. 근데 이게 너무 늦은 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도 망설이다가 결국 못 참고 나왔습니다. 재문님은 최근 6개월 만에 8kg이 증가했습니다. 보통 새벽 시간에 특히 참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한 12시에서 1시쯤에 이제 자제력이 점점 더 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진짜 너무 많이 먹고
그다음에 또 부대끼니까 이제 운동을 좀 해서 바로 올려버린 적도 있고 미련하다고 알고는 있는데 또 막상 먹으면 또 그런 게 생각이 안 나고 음식 일단 눈앞에 있는 음식을 더 먹고 싶은 욕망이 더 큰 것 같아요. 음식 앞에서 이성을 잃어버리는 재무님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바쁘심이라고 하죠. 네. 바쁘심이 있다. 저는 부끄럽진 않아요. 자부심 오히려 자랑스러워. 많이 먹는 거에 대한 자랑스러워. 그렇죠. 재무님은 특히 친구들과 있을 때 이상한 자부심이 생긴다는데요. 고기 먹기 전에 가볍게 먹으러 오니까 서로 한 15조씩 먹자거든요. 20쪽 들어가야지 에피타이저 알겠니? 햄버거에 빙수까지 강하거든요. 맛있고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좀 지나치게 많이 먹으니까 좋네. 간에 기별 나왔다. 그래서 친구들과는 초밥, 고기, 햄버거, 빙수까지 연달아 먹기도 합니다. 먹는 걸 좀 자랑스러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먹게 되고. 살짝 걱정되는 거는 뇌파가 약간 좀 이 변형이 조금 있게 나오기는 했어요. 이렇게 연두색으로 나오는 게 좋은데, 근데 좀 딱 특징을 보면은 이렇게 델타랑 세타 부위가 이렇게 빨갛게 좀 항진이 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잘 때라든지 뭐 이럴 때 나오는 건데, 그런데 지금 깨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델타 세타가 이렇게 좀 항진돼서 나왔다, 더 많이 나왔다라는 건 뭔가 이 부분에서 머리가 약간 좀 잘 안 돌아간다, 이런 걸 좀 뜻하는 거예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음식에 지배당한지는 수치로 보니까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오늘부터 바로 살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도 이제 중독을 오랫동안 해왔던 환자들의 뇌를 정량 뇌파를 찍어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판단을 했을 때 IQ 테스트 실제로 시행을 해보면요, 정말 실제적으로 IQ가 낮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적게는 10, 아니면 많게는 자기 잠재 IQ에서 한 20 가까이 낮게 나오는 사례들을 다수 발견할 수가 있고요. 중독에 절여진 뇌는 그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결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중독에 취약하다는 흥미로운 검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요즘은 이제 그 MBTI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죠. 우리 어떤 그 기질, 이 기질을 조금 더 생물학적으로 구분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MBTI보다는 이 TCI 검사가 조금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서 이번 그 참가자분들한테는 이 TCI 검사를 한번 시행을 좀 해봤습니다. TCI 검사엔 4개 지표가 있는데요. 사례자들 모두 자극 추구가 높았습니다. 자극 추구경이 높으신 분들이 중독에 잘 빠져든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중독이라는 거는 어쨌든 굉장히 매력적이고 자극적이거든요. 호응심이 많고 그다음 모험심이 강하고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중독에 잘 빠져들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의 자극 추구 성향은 각각 상위 2%, 4%, 6%로 매우 높습니다. 나쁜 건가요? 이런 기질 평가라고 하는 건 뭐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기질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에너지가 있고 그다음에 활동성이 더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극 추구 기질이 가진 에너지를 이제 중독 치료에 쏟아보면 되겠네요. 조만간 만나러 갈게. 하지만 중독 탈출은 의지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세 사람에게 주어진 중독별 맞춤 솔루션의 계획과 실천을 도와줄 공통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야 진짜 이 재무님의 의지를 행동으로 바꿀 수 있을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남과 약속을 한 시간에는 아마 거기에 맞는 임무들을 잘 하시겠지만 그 밖에 약속이 되지 않는 그냥 나 혼자의 시간이 전부 다 쇼폼으로 지금 거의 채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타임 블럭으로 시간 관리를 하면 일단 첫 번째 좋은 점이 시간이 눈으로 보인다는 점이거든요. 하루를 6블록으로 나눠 계획을 세우면 시간대별로 목표를 세우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후는 근데 좀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럼 오늘 하루 망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또 남았죠? 이유가 있어. 그렇죠. 저녁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저녁 블럭을 잘 보내봐야지. 그래서 라고 해서 이제 끊어서 피드백을 하고 목표를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내가 행동 교정을 하기에 수월하고. 습관적으로 중독 행동을 해왔던 살해자들에게는 하루를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떤 음료로 대체를 할까? 일단 생각해 보시고. 지금 집에 있는 게 유자차가 있고요. 아, 커피 먹고 싶네. 그러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각날 거예요. 내일 아침이 되면. 그쵸? 그러면 유자차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내일. 그러니까 계획에 미리 적어두는 게 좋아요. 유자차를 몇 시에 먹겠다. 눈 뜨자마자 운동을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춥지만 책을 읽고 점심을 네. 제가 만들어서 먹고 싶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면 네. 너무 이상적으로 가다 보면 모든 걸 또 포기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일단 첫 번째, 친구들이 부른다. 곱창을 먹자고 한다. 거절을 좀 해야 돼. 뭐 어떻게 거절하실 거죠? 그 거절하는 멘트도 미리 계획을 세워놓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마음이 흔들릴 거예요. 돈이 없어서 좀 힘들 것 같다. 친구가 이렇게 해서 그래? 그럼 내가 사줄게. 아 진짜? 응. 그럼 가야죠. 아, 안 되죠, 안 되죠.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싶죠? 어떻게 하고 싶죠? 지금 살 빼야 해서 다이어트해서 다이어트 하고 있다. 다이어트 하고 있다. 근데 나름 좀 타이트하게 산다고 사는데 또 이렇게 이제 좀 빈틈이 있네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했다가 이렇게 쓰니까 좀 바꿔야 되겠다. 좀 그 생각은 들어요. 이유를 생각하면서 하니까 조금 더 잘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네. 엄청 구체적으로 제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진 것 같아요. 공통 솔루션을 배웠으니 이제 중독별 맞춤 솔루션을 배워볼까요? 일명 무드스 솔루션인데요. 멀리하기, 대체하기, 싫어하기 기법입니다. 먼저 커피 중독의 솔루션 시작합니다. 원님 잠시만요. 지금 손에 든 거 커피 아니에요? 아, 이거 보리차예요. 보리차가 맛있어요. 한번 확인해봐도 될까요? 한번 줘보시겠어요? 아, 예. 아, 보리차 맞네요. 커피 중독 맞춤 솔루션, 다른 음료 마시기입니다. 커피를 마시는 것과 똑같은 행위를 하지만 실제로 카페인이 섭취되지 않으니까 뇌를 좀 속인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연숙님이 카페에 있습니다. 커피 드시는 거 아니에요? 커피 드시는 거 아니에요? 얼그레이티요, 홍차. 내 카톡에 커피 끊었습니다. 자신의 중독 문제를 최대한 많이 알려라라고 말씀드려요. 권하지 않도록 장치를 미리 마련해 두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커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 이 기계를 내가 아끼는 기계인데 언니 마시고 아쉽지. 커피 머신 치우기입니다. 중독자들이 치료를 하려면 일단 그 자기 주변의 환경부터 정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다음은 쇼폼 중독 대경님의 솔루션을 확인하러 갔는데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생각 안 나세요? 또 핸드폰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닌데 옆에 있었으면 바로 볼 수 있는데 이제 감옥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참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감옥이라니 놀라셨죠? 쇼폼 멀리하기 솔루션 스마트폰 감옥 만들기입니다. 갈망이 먼저 딱 올라오게 되면 그럼 좀 도파민이 그 중독 행위를 하라고 막 뇌에다가 지시를 내리는 거죠.
그러면은 중독자는 그 행위를 하려고 막 찾아 헤매게 됩니다. 네, 결국에 이 작전은 이 충동과 그다음에 이 실행 사이에 간극을 좀 벌려서 그동안 내가 좀 자제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보고자 하는. 확실히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감옥이 비어있죠? 아, 공부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네요. 일단 핸드폰은 나를 찍어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볼 수가 없고, 아, 내가 충동 참아가면서 이렇게 책을 볼 수 있다는 나의 모습에서의 만족도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강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지난주 대비 44%가 감소했거든요. 핸드폰 사용 시간이. 진짜 흑백 모드 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 제가 매일 보는 인스타그램 이런 게 진짜 다 재미가 없어져서 핸드폰을 정말 안 하게 하는 데는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쇼폼 싫어하기 솔루션 스마트폰 흑백 모드입니다. 짧고 강렬한 자극을 좀 줄여주는 거예요. 흑백 모드로 바꾸면 당연히 내가 흑백 그 컨텐츠를 접했을 때 재미나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음식 중독의 맞춤 솔루션을 확인해 볼까요? 재무님. 재무님. 네. 귀마개를 하고 밥을 먹는 재무님. 음식 싫어하기 솔루션 귀마개와 파란 식탁보입니다. 파란색이라는 게 약간 좀 위축되고 약간 청량감을 주기 때문에 음식들을 좀 과도하게 먹는 그런 심리 활동들을 좀 줄여줄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청각에 집중하면서 밥을 천천히 먹으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음식을 천천히 먹게 되면 이 렙틴 호르몬이 거기에 맞춰서 천천히 증가해서 내가 음식을 다 먹을 때쯤에는 충분한 포만감을 느끼고 렙틴 호르몬이 아 이제 음식을 그만 먹어도 돼라는 시그널을 우리 뇌에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제일 도움됐던 거는 15분 동안 참으면서 이제 물, 껌, 양치 순으로 하는 게 제일 이제 순간적인 식욕을 참기 도움이 많이 됐고, 이 식욕이라는 것도 몇 분 안에만 참아주면 그 식욕은 조금 진정이 되거든요. 껌을 씹는다는 건 이 저작 활동을 해보는 건데 먹는 행위 자체가 약간 나의 식욕을 좀 달래주면서 지금 당장 올라오는 식사에 대한 갈망을 좀 줄여줄 수가 있겠고요. 양치하고 나서 바로 식사를 하게 되면 음식 맛이 좀 떨궈지고 또 이왕 양치까지 했는데 음식을 굳이 먹어야 되나라고 하면 쉽게 포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 명의 사례자는 각각 중독에서 탈출하기 위해 3주간 공통 솔루션과 맞춤 솔루션을 열심히 지켰는데요. 제가 요즘에 또 쇼폼을 잘 안 보다가 다시 틀면은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오디오가 항상 차 있고 높낮이도 너무 커서 그 시끄러운 거를 계속 봤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 어떻게 봤지. 제가 붕어빵을 좋아하다 보니까 붕어빵을 이제 못 참고 한 6마리 정도 먹었었는데 플래너 적으면서 아 그러면 오늘 운동량을 좀 늘리고 내일 점심을 조금 이제 가볍게 먹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좀 조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일 달라진 거는 새벽에 잠을 안 깨는 거예요. 새벽에 잠이 안 깨니까 아침에 진짜 개운해요. 잠에서 자주 깨서 새벽 내내 영상을 보던 습관도 사라졌습니다. 솔루션을 잘 따라가며 커피를 끊어낸 연숙님. 하지만 커피 중독을 끊고요. 보리차 중독이 됐어요. 또 다른 중독의 시작. 저녁부터 이렇게 머리가 아팠어요. 감기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참을 수 없는 금단 증상까지. 전 선생님이 싫어요. 연숙님의 도전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3주 뒤 다시 찾은 병원. 진료실에 긴장감이 흐르는데요. 연숙님이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또 끊으라고 해야 되는 건지. 커피가 네. 다시 우리 연숙님을 부르는 신호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커피를 마시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저한테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내 돈으로 마시는데 떳떳하지 못한 그 기분 있잖아요. 막 그런 느낌? 그래서 어제 한번 마시고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 오늘 얘기를 해야겠다. 교수님과 결판을 내기 위해 하루 전 일부러 커피까지 마시고 왔답니다. 당장 처음에 막 먹고 하면은 좋을 수 있어. 아우 선생님이 틀렸구나. 이 제작진 저 순 사기꾼들 막 이러면서 할 수 있어. 얼마 후에 한 1, 2주 안에 옛날이랑 똑같아져. 10잔 먹고 새벽에 깨고 아침에 또 먹고 또 10잔 드시고 싶어요.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조절. 아니 커피 30년 먹었는데 30년 먹은 커피를 2주 조절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커피를 너무 우습게 보시는 일이에요. 전 선생님이 싫어요. 아니 분명히 선생님이랑 싸워가지고 이길 자신이 있었거든요. 지금 보세요. 커피 때문에 짜증이 다 나시잖아 지금. 만만한 친구가 아닙니다. 그럼 이 짜증이 얼마나 갈까요? 이 짜증. 요거는 한 1, 2주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두통이 또 있어요. 네. 커피 마실 땐 두통 없었어요? 있어요. 마찬가지잖아요. 커피에서 벗어나고 나면 카페인 금단으로 일어나는 두통은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카페인 금단 현상을 제대로 겪고 있습니다. 이 중독을 끊고 나면 반드시 고비가 찾아옵니다. 연숙님은 현재 지금 그 갈망과 엄청나게 싸우고 있어요. 이 알코올 중독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아주 심한 금단 현상을 일으키는데 그걸 마른 주정이라고 해요. 그 마른 주정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막 짜증내고 뭐 우울하고 막 남들과 계속 시비를 붙는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불안하다든지 생활 자체가 조금 막 정리가 안 된다든지 이런 모습인데 연숙님한테 보였던 게 딱 그런 모습이고요. 어저께는 뭐 안타깝지만 맛을 좀 보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잘 해오셨고 잘 참아오셨고 했으니까 검사 결과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거 기대를 해보고 볼게요. 이제 뇌파를 볼 텐데 허리멍텅해졌을 것 같아요. 더 흐리멍텅해졌을 것 네. 같아요. 커피 안 마셔서 네. 좋아졌어요. 오늘 거요? 오늘 거. 빨간색이 없네요. 비포, 애프터. 네, 이런데도 커피 계속 드실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변화에 놀란 연숙님. 낮았던 교감신경 활성도는 어떨까요? 오늘 검사 결과는 지난번보다 이렇게 높게 나오면서 정상 수치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커피를 먹었을 때 반응을 안 하던 게 안 먹고 먹으니까 반응을 한다 라고 보여져요. 교감신경 활성도가 반응합니다. 내 상황을 그냥 알아달라고 이렇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한번 더 노력해볼게요. 좋아요. 보리차 중독인 사람은 없거든요. 보리차 얼마든지 드셔도 괜찮습니다. 아직 멀었구나. 너무 성급한 게 결론 내리지 말자. 그거고요. 좋아지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연숙님,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다음은 대경님과 재문님입니다. 두 사람 모두 전두엽 영역 쪽에서 약간의 기능 저하 소견이 있었는데요. 먼저 2주 만에 4kg을 감량한 재문님입니다. 와, 이렇게 변했어. 약간의 항진 소견만 보이고 나머지는 셋한 아이의 정상이고요. 완전히 깨끗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아마 뇌 기능이 훨씬 더 정상적으로 살아났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분명히 자제력이나 통제력에서는 더 향상된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컨트롤이 잘 되니까 이 정신 상태도 좀 맑아지고 안 먹겠다고 마음 먹으면 이제 더 안 먹을 수 있고 이런 힘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재문님. 대경님은 쇼폼 중독과 함께 주의력이 떨어져 ADHD 진단을 받았었는데요. 이게 예전 거. 여기 보면 양쪽으로 약간의 변형이 있었다면 오늘 찍은 건 여기 없어졌어요. 되게 신기하죠? 네. 여기 없어졌어요. 좋아졌죠? 네. 작은 차이긴 합니다. 네. 작은 차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델타 파형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주의력 검사가 어떻게 나왔는가. 제가 원래 집중력이 좋지 않긴 했지만 이 쇼폼 보게 되고 나서부터 확 나빠지기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ADHD 진단도 받은 것 같아서
많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주의력 검사는 지난번에 보면은 뭐 저하된 것들이 막 이렇게 빨갛게 나와 있죠. 그래서 네. 뭐 이번에는 우리 종합 주의력 검사 결과가 여기 딱 한 군데만 경계로 나오고 나머지는 다 정상으로 나왔어요. 기분이 어때요? 되게 좋아요. 제가 그래도 이런 주의력을 노력해서 바꿀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럼 저는 이제 ADHD 환자가 아닌가요? 지금 만약에 오셨다고 한다면 ADHD 진단보다는 그냥 건전하게 잘 뇌 관리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솔루션 드리고 말 것 같아요. 대경님이 드디어 웃습니다. 이 도파민이 계속 중독이네, 도파민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우리 이걸 끊을 수 없어서 더 심각하고 이런 말씀만 드렸기 때문에 이 도파민이 나쁜 물질인가 혹시 오해하실까 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가 뭐 공부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고 그걸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런 일들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줄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바로 이 쾌락 중추고 쾌락 호르몬이고 바로 도파민입니다. 실제로 중독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열정이 넘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 열정을 이 중독이 아니라 이분들의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전환시켜드리면 그럼 이분들이 굉장히 건강하고 굉장히 활기차고 훨씬 더 많은 업적을 내면서 훨씬 더 이분들의 인생이 나아질 수 있는 거죠.